안녕하십니까. 시우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영상 녹화를 이제 했더니 제 모니터가 와이드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안 좋게 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녹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크 연결을 안 하고 또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가 찢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다 연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기관 단축 동의서가 첫 번째 서류로 보여드리는데, 주주총회라는 거는 대기업에서 보면 주주들에게 언제 주주총회를 열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통지서를 보내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가족기업일 거니까 여기서 기간 단축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3월 29일이에요. 지난달 3월 29일이 평일이 마지막 날이 3월 29일이었고 주주 5명으로 일단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기주총 의사록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식 총수가 몇 주냐, 1000주다. 그리고 이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의 인원이 몇 명이냐, 5명. 이 5명 중에 몇 명이 주총에 참여를 했느냐, 5명. 그러면 5명이 1000주 가지고 있었으니까 출석 주식수는 1000주가 된다. 그래서 안건을, 기본 안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표이사 서진우는 이제 개회한다라는 거고요. 자, 1호 안건 결산보고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보고 승인을 해야 한다고 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안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나 혹은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경영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수익이 있었으며 돈을 어떻게 썼다, 이런 것들을 주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 보고를 해야 할까요? 주주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님들은 대표님 회사에 직접 또 다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전부 이제 승인을 하겠죠. 당연히. 특별한 사유,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이 정기주총 의사록에 같이 붙여서 이렇게 간인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2호 안건은 제가 2호 안건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 배당은 선택이에요. 작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아니면 못 벌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배당을 할지 말지 결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좀 이익이 생겼다 라고 하면 배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배당 금액을 정해서 이제 배당을 하시죠 라고 하면은 또 주주들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뭐 이렇게 이익 대비해서 하니까 승인을 안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 기업이니까 다 승인하시는 겁니다. 대신 요거 중요한 거 있어요. 배당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이다 라는 건데, 12월 31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12월 31일자 기준의 주주 명부에 대해서, 그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1월달, 2월달에 주식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 작년 12월 31일까지, 왜냐면 작년 거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별첨으로 정기배당 결의서 만들어 놔야 되고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지난 방송에서부터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임원 보수. 자, 보시면 3호 안건은 이거죠. 24년, 지금 현재 올해
24년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의 결의 건이라고 해서 임원 보수 한도 10억 원에 의거해서 별도 유인물로 제출한 임원 보수 계약서에 따라 개별 임원들의 보수액과 지급 방법을 출석 주주 전원의 일치로,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대표이사가 급여를 얼마 받겠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오케이 그 정도면 우리가 괜찮겠어 라고 하면 승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다 승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거 중소기업들은 언제든지 보수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 관련해서 그리고 정기 주주총회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폐 선언을 하죠. 보통 이 실무적으로 그리고 실제 주총 상황에서 회의하는데 보통 30분에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 우리 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고 뒤에 별첨부, 지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붙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겠죠? 뚜껑을 덮어야겠죠. 자, 표지 예쁘게 만들어서 덮어줘요. 왜냐면 이 서류들이 혹시라도 오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글씨가 지워진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표지를 만들어서 잘 덮어 둡니다. 그러면 볼게요. 정기 배당 결의서. 저번에 녹화할 때 방송에는 안 나가겠지만 기분 좋게 그냥 1억을 배당해 보자 라고 했어요.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고, 배당 제가 예시로 5명 주주, 그래서 똑같이 20%씩이다 라고 했을 때 배당 금액이 내 액면가는 1,000원인데 주당 배당금이 10만원이다. 그러면 배당률이 10,000%가 되는 거죠. 10,000%. 그래서 정상 배당액이 2천만원씩.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2천만원씩이면은 우리 분리과세, 이제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분리과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1억을 총 지급을 하는 거고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1개월 이내가 맞는 거고 2개월로 해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배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는 거고, 요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4월 달에 한다라고 해서 5월 달까지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주총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급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천징수액 및 지급액, 이거 제가 표 다 만들어 드리는 건데 한 명 것만 해볼게요. 자, 서진우 주식수 200주 지분율 20% 배당액 얼마였죠? 2천만원. 2천만원의 15.4%는 308만원입니다. 그래서 308만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1692만원. 자, 보세요. 법인에서 배당을 2천만원을 하는데 법인에서는 원천징수액을 애초에 떼고 1692만원에 대해서 주주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배당액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지급액을 법인 통장에서 각 주주 통장으로 이체한다. 이체 1이에요. 이체 1, 주총일이 아니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27 2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정기주총 안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기주총 안건이 제가 지금 샘플로는 3가지를 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정관 개정을 정기주총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의 퇴직에 관련된 부분도 정기주총에서도 다룰 수가 있고요. 물론 임시주총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정기주총 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기주총 의사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임원 보수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직접 작성하는 거, 그러면 또 기분 좋게 제 연봉을 10억이다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자세히 보시면 대표님들께서도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서류는 제가 예전에 쓰던 서류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글씨가 좀 토시가 다르다거나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이렇게만 잘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임원 소득 디자인, 내가 급여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 서류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잘 갖춰 놓아야 되는 대표님들, 특히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받고 싶으신 대표님이 계시면 상담 전화로 예약을 주시거나 혹은 상담 신청 폼에 작성을 해주시면 COBit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COBit의 서진우였습니다. COBit에서 법인 컨설턴트를 위한 절세 컨설팅 무료 세미나를 공개합니다. 오프라인 노하우 100% 공개 세미나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문제 해결로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찾아주지 않는 컨설턴트, 기업 대표님이 찾아오는 컨설턴트. 과연 오랜 업력 때문일까요? 법인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아이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배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COBit 컨설턴트 아카데미 3기 공개 모집전 오프라인 노하우 100% 공개 원데이 무료 세미나. 일시는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되실 겁니다. 1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 2부는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20분입니다. 장소는 서초구 반포대로 63 9층입니다. 1강 법인 컨설팅의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5,000회 이상 상담력을 바탕으로 법인의 구조를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COBit 법인 컨설턴트 아카데미 3기 모집의 8주 커리큘럼을 공개합니다. 2강은 최신 트렌드, 복지와 절세를 한 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컨설팅의 바른 길, 컨설팅의 모든 것 정리집을 증정해 드립니다. 법인 컨설턴트 오프 세미나 신청 방법은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세요.